이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현대차랑 기아를 최근 좀 담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은 현대차, 기아 둘 다 담아가고 있거든요. 이제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. 근데 현대차나 기아나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못 갔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 뉴스를 좀 통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,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 발목을 계속 잡게 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?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 요인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추가적인 낙폭을 좀 이끌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의 정책 노이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뭐 취임 이후에 극단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좀 이미 예측 가능한 지표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 상당한 어떤 우려감들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뭐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가 워낙 좀 부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좀 위축된 것이 아닌가, 기술력으로도 뒤처지고 전반적인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에 많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지만 상당히 뭐 기술적인 어떤 우려 요인들은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와 전략들을 좀 공고히 해서 향후에 SDV,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서의 어떤 전환 부분들은 2년 전부터 현대차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된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우리가 내연차든 뭐 전기차든 현재 차량 방식에서 구현되고 있는 중요한 인포테인먼트 시설, 인포테인먼트 어떤 장치들이 여기서 다음 차종, 이렇게 신차를 좀 기점으로 보면 최근에 굉장히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설들이 굉장히 좀 과거 차량과 좀 많이 기능적인 어떤 성능 고도화를 좀 이뤄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, 여기도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기술과 좀 접목시켜서 봤을 때는 현대차도 지금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지금 미국의 웨이모와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다만 조금 관세에 관련된 우려감들,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소폭 좀 감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노이즈가 좀 일부는 좀 됐지만, 점진적으로는 뭐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는 뭐 올해 총주주 환원율이 좀 상향됐던 부분들은 충분한 투자자들의 어떤 당근책으로 좀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,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변화,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은 하락을 좀 하고 있네요. 지금 현대차가 22만 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. 기아가 10만 4,800원 선 지켜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. 네, 일단 완성차는 이렇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하면 또 부품단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. 실제적으로 이 뉴스를 좀 받아들었을 때 부품단도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걸까요?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품주들은 사실 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, 자동차의 판매량이 3분기 좋았고 4분기 좋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과연 좀 좋았는가,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달라요. 3분기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는 특히나 중소형주 부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서에 대한 부품 시장을 빠르게 좀 선회했던 그런 종목들의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죠. 왜냐하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보면 올해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, 다만 전통적인 내연차에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내연차에만 좀 국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차 그리고 EV 전환에 관련된 전동화 이 부품의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지 못하면 다시금 좀 쇠퇴될 수 있다. 그래서 내연차 비중이 좀 높아도 이것도 좀 주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의 이 공급량들이 올해 평균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좀 주목해보고,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노이즈는 일부가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차량의 어떤 성장률 그리고 보급률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 실적의 어떤 개선 포인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외형 가치가 좀 크거나
현대차 향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현대차랑 엔비디아 소식이 같이 나와서 사실 부품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저는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숫자 잘 체크하시고 주가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또 JP모건 헬스케어였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에로나 AD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주가 반응도 좀 보이게 되긴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세론 대비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할까요? 아니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확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?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된 기대감들을 저는 주가에 좀 많이 반영한 건 없다라고 봐요. 아직까지? 그렇죠. 왜냐하면은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기죠. 더군다나 뭐 고용 지표가 좀 과일 양상 보이고 그렇죠. 있고 이번 주 발표된 뭐 PPI, CPI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0.2, 0.3% 정도 증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보다 더 높아지면 더 부담이 되겠지만 이미 예상되는 컨센 지표 자체도 전월 11월 대비해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아니라 매파적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다 좋은 것보다는 선별적인 개별 모멘텀 관점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, 뭐 HLB,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쉬어갈 때는 저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어떤 이슈만 보더라도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.6% 정도 상승하고 3.3% 그리고 셀트론이 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주가 수급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최근에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이 수급 기대감들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 트럼프 정책에서에 대한 약가 인하 정책들은 분명 바이오 시밀러사들에겐 충분한 기회의 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그다음에 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도 알테오젠 1%대 하락을 하고 있고 HLB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삼천당제약이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시세를 좀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. 다만 올해 타임라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알테오젠이 1분기에 키트로다 SC 제형제의 미국 FDA 신청 관련된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당된 뭐 기술 이전의 성과라든가 추가적인 빅파마들과의 협업 가능성들을 관련된 결과물들이 좀 더 발표가 좀 된다면 기대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고 HLB 뭐 유한양이 마찬가지로 올해 제형제 변화 부분 HLB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리보셀라닙에 대한 미국 시판 허가가 좀 좌절이 됐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금 좀 재차 승인 신청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종목별로 잘 보고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, 리가켄바이오는 또 조정시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알테오젠은 또 회사 측에서 1월 달에 기대할 만한 요소 많이 남아있다라고 또 연초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에 지금 의외로 하이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일 정도,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엔터, 게임주들, 트럼프 프리존에 있는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취임 전까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 어떤 코멘트 좀 주실까요? 네, 엔터주의 경우에는 늘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랐고 올해 상반기,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은 분명 좀 달라질 겁니다. 첫 번째가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. 특히나 4대 엔터사들 중에서 하이브,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, SM, 뭐 JYP 모두 다 좀 우리가 실적적인 추이를 보면 JYP 엔터를 좀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고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
유일하게 좀 적자를 좀 3분기에 좀 기록을 했죠. 4분기 실적 개선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라는 기대 요인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는 낮아졌지만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대체적인 주력 아티스트들의 완전체 활동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해외 투어 일정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재차 해당되는 어떤 일정들이 좀 이어져요. 온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실적의 기대 요인들 여기에 부과되는 공연 매출과 MD 매출 그다음에 그 이외의 음원 매출까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뉴진스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수급이 일부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올해 뭐 BTS에 관련된 완전체 활동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거나 해당되는 앨범 판매량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성과라든가 글로벌 영향도를 좀 고려해 보면 하이브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승 여력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겠고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JYP 엔터가 그래도 1분기 이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케이스들 여기도 해서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